자, 이어서 우리는 36강입니다. 36강은 교재 페이지 776쪽 제12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좀 깐깐하게 나오는 편인데 작년에는 비교적 쉽게 나온 편이에요. 작년에 쉽게 나왔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 거기 용어 정의 보니까 거의 해마다 나왔죠. 18, 19, 20, 21 쭉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용어 정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용어 정의라면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편입니다. 시설물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2종은 법 규정에 있는 것이고 3종은 그때그때 고시합니다. 근데 1종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물입니다. 미음 1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주관식. 21층 이상 또는 5만 이상. 그 다음 2종은 넘어가서 또 찾아보면은 770쪽 위에 올라가 보니까 미음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2종. 그 다음에 별표. 원래 이 별표에 의하면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다만 그 중에서 시험지에 나오는 것만 해봤어요. 잘 나오는 거. 첫째, 공동택은 몇 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일 때 2종이에요. 그리고 1종은 전혀 없어요. 1종은 전혀 없다. 2종만 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1종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이죠. 이렇게 넣읍시다. 잘 나와요. 그 다음 관리체. 거기 관리체가 있는데 거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 또 계약을 맺어서 책임진 자가 관리체인데 공공관리체하고 민간관리체로 구분돼요. 이게 구분된다고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객관식. 공공관리하고 민간관리로 구분된다. 나온 적 있고, 객관식. 안전점검. 시험지 잘 나왔어요. 정밀안진단.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용어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밀안진단은. 긴급안전점검. 시험지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은 그 글자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관계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가계도를 그려본다. 이렇게 되죠. 여기 안전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인단. 정밀안전인단이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긴급안전점검. 근데 안전점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정기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 안전점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요 사실은 이 정밀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은 같은 게 아니에요. 족보가 달라요. 집안이 달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다음, 또 다 아셔야 된다. 그 다음, 내진 설립평가에서는 지질이죠. 뭐에 따라서? 내진 설계준. 이것도 시험지에 나온 적 있는 것 같아요. 내진 설계준. 내진 설립평가. 내진 설립평가. 도급, 하도급, 유지관리. 유지관리도 개각이 나왔어요. 꼭 읽어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렇게 나가죠. 유지관리 하시고. 선언평가. 주의할 것은 위에 6번의 내진 선언평가와 10번의 선언평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위에 내진 선언평가, 밑에 선언평가는 전혀 다르다. 기본계획 잘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올 때 나와요. 작년에 나왔죠. 일단은 여기는 장관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기본계획 몇 년
5년마다 이거 나왔어요. 5년마다 이거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되게 쉬워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80조 가운데 2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기본자가 없어요. 이 기본자가 없는 건 아까 기본계획의 부하예요. 부하. 하수인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걸 하게 되는데 누가 수립합니까? 관리 주체가 수립한다. 관리체가. 언제 수립합니까? Every year. 매년입니다. 매년. 그렇게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절차 있죠? 거기 780쪽, 781쪽 위에 절차 있죠? 절차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절차. 뭐 어떻게 한다, 제출한다 나오죠? 잘 읽어보시고. 다음 781쪽 제3종 지정물 지정. 이거는 법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지정해요? 그때 지정한다. 누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여기가 가장 노른자 부위입니다. 여기가 가장 노른자 부위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시설물이니까 하나보다.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이때 박스. 1종과 2종은 정기, 정밀 다 받아야 돼요. 3종은 뭐만 받아야 됩니까? 정기 안전 점검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4, 5 다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3, 4, 5. 뭐냐면 관리체가 시설물의 하자도 한번 체계한 끝나는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정밀 안전은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요? 안전진단증후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에 의뢰해야 되죠. 4번 민간 관리체가 해야 되는데 부도나서 못해요. 누가 대신할까요? 시장 등이 대신해 주죠. 대신 비용은 누구한테 부담시킬 수 있어요? 민간 관리체한테 부담시킬 수 있어요. 5번. 근데 민간 관리체가 배째라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왔어요. 옆에 표. 783쪽. 그 표 있죠. 표 자체는 나온 적은 없지만은 문제집 같은데 모의고사는 혹시 내는 경우가 있어요. 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온 적 없지만은. 그리고 비고. 비고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 있어요. 비고가. 비고 내용이 몇 번까지 있죠? 12번까지 있죠? 곧 언급할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 거. 자, 일단 표 보는 방법 합시다. 표 보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등급 받았어요. 이 건물이 등급받는데 건축물인데 등급받았어요. B등급 받았어요. 정기 안전점검 언제 합니까? 반기일 이상. 정밀 안전점검은 건축물 3년의 1 이상이죠. 만약에 건물이 아니면 뭐가 되고? 2년의 1 이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때 B등급입니다. 정밀 안전날 몇 년마다? 5년에 한 번 하게 되죠. 선능평가는 5년에 한 번이죠. 볼 줄 알면, 그래요? 볼 줄 아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고에서 일단은 2번 나왔어요. 아직 등급이 안 나왔어요. 최초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기 안전점검 언제 한다고요? 반기 1 이상 한다고. 다음 3번 좀 아세요? 3번은 뭐냐면은 거기 표 보니까 정기 안전점검에서 D등급, 2등급은 1년에 3번 이상 한다고 되어 있죠?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3번 언제 하느냐? 해빙기, 우기, 동절 각각 1 이상 하게 되는데 날짜. 해빙기 전 점검 시기는 2월 3월. 우기 전 점검 시기는 5월 6월. 동절기는 11월 12월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 4번 주의해야 돼요. 공동대 정기 안전점검은 여기서 한다. 공동대 관리법에서 한다. 공동대 관리법에서 한단 말이죠. 거기 안전적으로 배웠죠? 공동대 관리법. 거기서 알아서 한다. 그리고 소규모일 때 거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가입이 아니다. 소규모. 소규모일 때 공동대 가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해주잖아요. 그것도 역시 거기서 할 것이 여기서 안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좀 시간 내에 봐놓는데 6번 중요해요. 6번.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수일부터 몇 년 지나면 10년이라면 1년 내에 실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이라면 1년 내에 실시한다. 나머지도 보는데 특별히 9번 정밀안전금, 긴급안전금, 정밀안전금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는 정기안전금 생략할 수도 있다. 다른 거 했으니까. 10번 정밀안전단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이전. 정밀안전단 되게 아주 좋은 거잖아요. 6개월 전에 한다.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에 속하는 정밀안전금 또 한다 안 한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더 보면 더 좋아요. 784쪽 위에 괄호 2번 정밀안전단 실시 중요하죠. 중요하죠. 일단은 여기 정밀안전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시. 정기적이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이에요. 필요할 때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요거 나왔어요. 정기적. 몇 종만 한다고요? 제 1종만 한다. 요거 적는 거 나왔어요. 정기적으로 제 1종 시설물 적는 거 주관식 나왔어요. 근데 밑에 2번 필요할 때는 상관없어요. 필요할 때는 일정 이정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전에도 물어봤는데 30층짜리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을 해야 안 해요?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세요. 30층짜리 아파트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왜? 공동택은 몇 종밖에 없으니까 2종밖에 없으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나죠?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어요. 이거 정밀안전단 한다 안 한다? 지진 났어요. 해야 안 해요? 한다. 2번이에요. 2번.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안 해요. 근데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원래 내진 성평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요번에 정밀안전단 하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해야 돼요. 이왕하는 거.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작년 시험지 나왔어요. 필요할 때는 안전검 또는 긴급안전을 실시한 결과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밀안전단 적는 거. 정밀안전단 이 적는 거 나왔어요. 작년 시험지입니다. 주관식이 여기서 나왔어요.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거나 초음파 했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CT나 MRI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긴급안전검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긴급안전검은 시설물이 붕괴나 전도할 때 하면 뭐라고 한다? 긴급안전검. 꼭 기억하세요. 긴급안전검입니다. 다음 옆에 안전등급 지정.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786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A, B, C, D 2등급 있죠? 문제집 같은 데는 보여요. 이게 문제가. 모의고사도 어쩔 때 보이고. 하여튼 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좋겠어요. 특별히 보는 방법은 보조부재, 주요부재에 따라 달라져요. 보조부재, 주요부재. 그렇고. 등급이 낮을수록 주요부재가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렇게.
그거 봐놓으면 되겠고. 결과 보고, 나오진 않았지만 봐드립니다. 결과 보고.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 실시한 자는 결과 보고를 누구한테 보고하냐니까 관리처하고 시장 공수처한테 보고합니다. 시장 공수처하고 관리처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았으면 2번, 이들은 누구한테 또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국토교통부한테 제출한다. 됐고요. 다음, 옆에 7번. 나오진 않았지만, 제7조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괄호 7번에 동그라미 1번, 제7조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뭐냐면, 1정도 아니고 2정도 아니고 3정도 아니에요. 1정도 아니고 2정도, 3정도 아닌데 사각지대예요. 그럴 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자나 소유자나 관계 행정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요. 사각지대. 1정도 아니고 2정도, 3정도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788조 8번 중요합니다. 788조 8번. 지침. 이 안전점검 등의 지침은 누가 작성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에 고시합니까? 관보고시. 이거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잘나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791조 안전점검 등의 대행. 제3장 안전점검 등 대행. 그래서 1번 관리처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을 누구한테?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인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번 정밀 안전인단은 선택된 자한테만 하는 거예요. 대행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한다?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안전인단 전문기관.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건 누구한테만 대행시킨다? 국토안전관리원에게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도 잘 나왔어요. 공동관리, 공동하는 거. 동그라미 4번.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인단 전문기관이 정밀안전 실시할 때 관리자 승인받아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어떻게 할까?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무엇을? 정밀안전인단.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많이 나왔어요. 하도 없지 않. 원래 안 된다. 근데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분의 50 이하까지 전문 기술이 필요할 때 몇 번까지 가능하다? 한 차례만. 이거 100분의 50 한 차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고. 다음 792쪽 중요합니다. 792쪽 중요하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1번 중요합니다. 1번. 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시도의사.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거기.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시도의사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한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시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쭉 가시고. 예, 거의 다 마무리 되네요. 798조. 797조 봅시다. 새로 생겼어요. 이게 새로 생긴 거인데. 797조. 이번에 생겼는데, 협회. 협회는 법인이니까 주된사무소에 등기하겠죠? 이때 내려가서 발긴. 안전인단 전문기관 50 이상이 발기인하고, 거기 회원작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대통령 장관 수, 즉 회원작이 있는 전문기관 10분 이상 동의받아가지고 총회에서 정화 작성한 다음에 국토교통부한테 신청하게 되겠죠? 인가를 신청하는 인가. 그렇게 발기인 50 이상 동의, 10분의 1 동의, 이상 동의 받습니다. 제일 밑에 이거 회원이 있으니까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뭘 신청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겠죠? 맨날 들어봤죠? 오케이.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관리처가 한다, 관리처가.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게 뭐냐면 공동택. 공동택 여기서요, 다른 법에서요. 다른 법령, 공동택 관리법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거기. 다른 법령은 공동택 관리법에서 알아서 한다. 아파트 같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할 수 있다. 관리처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시공자는 하자 담보 체계한 대행, 하자 담보 체계관님만 됩니다. 시공자 할 때는, 대행할 때는 하자 담보 체계관 되면 되고, 기간만 하는 것이고, 비용 부담. 누가 부담한다? 관리처가 부담한다. 관리처가 부담합니다. 예,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800쪽 하나 봅시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800쪽.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체계 누가 한다? 국토교통장관. 요거만 체크해 놓으세요. 혹시 몰라서 보험 드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801쪽 위에 예산확보도 알아놓으세요. 공공관리처는 대통령령을 정부에 따라서 매년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행강제금 올라가서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죠. 기역, 니은일 때는 100만 원 이하인데 기역, 니은일 때는 거기 100만 원이고, 기역은 100만 원, 죄송합니다. 기역은 100만 원이고 니은, 디귿은 50만 원입니다. 제일 위에 기역은 이행강제금 100만 원, 니은, 디귿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받은 즉 이행하지 않는 게 9조 5항, 17조 5항, 18조 4항 나오죠? 9조 5항. 그건 조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만, 보통 뭐냐면, 설계도서 시설물 관리대장과 관계됩니다. 설계도서 시설물 관리대장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때 이제 위반하면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작년에는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 깐깐한 문제예요, 여기도. 마지막. 집합관법 제13편 페이지 814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딱 한 문제 나옵니다. 그것도 항상 객관식 나와요. 그리고 거의 90%는 나온 데서 또 나와요. 작년에도 나온 데 나왔고 재작년. 그래서 작년에 다 맞았을 거예요.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 구분소유. 원래 우리가 민법, 물권법에서 일물일권주의가 있죠.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건물은 원래 그 물건이 하나다. 또는 하나의 물건의 대상은 하나의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물일권주의. 근데 이건 예입니다. 즉, 물건 하는데 소유권이 여러 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구분소유라고 합니다. 물건이 하는데 소유권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일반 건물이 구분소유 되려면 여기에 401호하고 402호다. 일반 건물이 구분소유가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냐? 구조적으로, 구조상. 또 하나는 이용상 혹은 기능상. 근데 이 법은 말이죠.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은 여기서 안 합니다. 그죠? 보통, 그죠?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은 주로 어디서 다룹니까? 공동택 관리법 있죠? 거기서 관리합니다. 근데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입대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관리단 나오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의무관리 아니면 관리단이 있고 관리인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공동택 관리법에서 배웠죠? 관리인이 전환할 때 이렇게 나오죠. 관리인. 여기서 관리인 나오죠. 오피스텔도 여기서 합니다. 오피스텔도 공동택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분소유 되려면 여기 401호, 402호가 구조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구조상 독립. 두 번째, 401호 사람이
화장실 꼭 400여 쓰면 안 돼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써야 돼요. 이게 기능상품. 그래야지 따로따로 등기해 주죠. 소유권 주죠. 그런 뜻이고. 두 번째, 구분점포. 특별한 상가. 특별한 상가는 뭐냐면 여기 옷 팔고 여기 구두 판다. 여기는 이게 벽이 있고 문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건 벽이나 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구분소유 해준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안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용만 구분하는 거예요. 이용만 구분. 옷, 구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표시해놔야 돼요. 이거 치워보면 어디 가든지 모르잖아요. 표시한다. 어떻게 표시? 밑에. 견고하게 거기에 설치할 것. 표지를 거기에 또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갖다 이렇게 잘 둘러가지고 여기에 뭐로 하냐면 이렇게 뭐 동판, 스테인리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동판과 스테인리스 같은. 그리고 이게 나일 이런 식으로 또 써놔야 되겠죠. 이런 것도 동판, 스테인리스 이런 거 돌 같은 걸로 해놔야 돼요. 박아놔야 돼요.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올라가서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은 자기네만 쓰는 부분이 구분소유권이죠. 자기네만 쓰는 거. 전유 부분을 갖다가 쓰는 부분이 바로 구분소유권입니다.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기네만 쓰는 게 구분소유권입니다. 전유 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입니다. 당연하다니까요. 구분소유권은 전유 부분하고 연결되고 전유 부분은 자기네만 쓰는 거죠. 원래 공유 부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공유 부분은 모두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박스.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복도 계단은 당연히 공유 부분이죠. 다음 내려가서 규약상 공정 증상 같은 거예요. 규약을 맺거나 공정해가지고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공용 부분으로 변경한 거예요. 차이점 맨 끝에 복도는 공용 부분이다라고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죠. 등기만 두꺼워지죠. 그러나 규약 공정 증상 공유 부분은 전에 전유 부분이었잖아요. 오인할까봐 이제는 공용 부분이다라는 취지의 등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리얼입니다. 대의사인권. 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의사인권. 이 건물이 토지에 대한 권리. 그럼 보통은 이걸 사가지고 지으면 뭘까요? 사가지고 소유권 되겠죠. 땅사. 그 다음에 지상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있을 수 있어요.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임차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대지사용권이다.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지사용권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럼 요즘은 어떤 것이 많다? 소유권이 많겠죠. 자기 땅에다 쓰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구분소유자 해이금지 사용청을 읽어보시고 거기 괄호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유분에 속하는 일동의 건물 설치 또는 보존물에서 다른 자에게 손이 입혔다. 이때는 흠은 전유분이니까 공유부분입니까? 공유부분. 두 번째, 추정입니까? 간접입니까? 추정. 그거 기억하시고. 바로 세 번째,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소유자. 남의 땅에 지은 거예요. 남의 땅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땅 주인인데 이걸 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해서 물권적 청권 행사해서 이걸 철거하라고 명할 수도 있어요. 철거를 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말고 나한테 팔아 할 수도 있어요. A가. 얘네들한테. 야, 우리 나한테 팔아. 얼마나 팔으라고. 시가로. 이걸 매도 청권이다. 땅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건 매도 청권. 다음. 네 번째. 요거 각각 이 땅 지분 얼마 갖고 있어요? 보통 평수 같다면 이게 몇 명이 모두? 1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겠죠? 요거 잘라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할해달라 할 수 없어. 상추 심는 게 따로 해달라 할 수 없어요. 분할 청구 금지. 땅. 담보 책임. 담보 책임 말이죠. 그 가운데 건축법상 주요 거주부 지방무사 하자는 10년이죠. 10년. 나머지는 얼마다? 5년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기강 계산할 때 우리가 공동도 관리법에서 배웠죠?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죠? 공유 부분은 똑같죠? 사용검사나 뭐 사용승인, 뭐 임사용승인 이런 데 있죠? 그날부터 계산하죠? 공유 부분은 똑같아요. 그건. 주택법에 의해졌으면 사용검사부터 계산할 것이고 건축법에 의해서는 사용승인부터 계산하게 되겠죠? 공유 부분은 전유 부분 이사 온 날부터 계산하고 같은 그 하자 담보 기간이나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동도 관리법에서는 날짜를 정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갑시다. 제일 밑에 이게 물건의 하자죠. 일종의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이거 우리가 민법 채권법에서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해가지고 6개월, 뭐 1년 내 청구하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1년 내 권리 행사를 행사해요. 1년 내, 1년. 기억하세요? 1년 내 권리를 행사한다. 하자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다음 공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 공유 부분도 있고 일부 사람만 공유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체 공유 부분도 있고 일부 사람만 공유 부분이 있는데 시험 잘 나온 거 2번에 관리론 많이 나왔어요. 각 공유자는 공유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시험 좀 많이 나왔어요.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지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많이 나왔고 그건 지분은 어떻게 되는데 원칙만 아세요. 원칙은 전유분 면적이 크면은 공유분의 지분도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평짜리하고 20평짜리하고 공유분 지분이 같을까요? 아니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제일 밑에 도나 2번 지분의 전유분과 일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여기 401호 주인이 A입니다. 401호 주인 A인데 A가 B한테 매도했습니다. 이때 전유부분을 매도했어요. 전유부분을. 그래서 이제 전유부분을 매도했습니다. 전유부분을. 그러면 B가 이 401에서 공용부분 지분도 같이 매수한 걸까요? 아닐까요? 같이 매수한 거예요? 따로 계약해야 돼요. 저절로 같이 돼버렸죠. 그래서 일체성. 공용부분하고 같이 인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체성인데 이건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예외가 없어요. 이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없어요. 됐습니다. 됐고. 다음 옆에 올라가서 공유부분의 변경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일반적인 공유부분의 변경관리는 얼마다? 3분의 2입니다. 기억 3분의 2 외워놓으세요. 근데 박스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통상계리입니다. 통상계리는 뭐냐면 과반수입니다. A, B, 고 과반수입니다. 그거는 과반수고.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공유부분인데 아주 중대한 공유부분이요. 중대한 공유부분은 3분의 2다, 5분의 4다. 5분의 4. 5분의 4 하세요. 5분의 4입니다. 됐고. 820쪽 올라가서 일반적인 공유부분 관리입니다. 일반적인 공유부분의 관리는 통상계리죠. 과반수. 통상계리는 과반수고. 그 다음에 공유부분의 부담수익. 만약에 공유부분에서 이익이 생겼다. 또는 손해 생겼다. 그 부담은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평수 간 사람은 이익도 많이 보고 손해도 많이 보고 작은 평수 간 사람은 이익도 조금 보고 손해도 조금 보겠죠. 왜? 공유부분이 지분이 적으니까. 됐고. 수선적립금. 이 수선적립금은 분양토로 얘기하면 공동대 관리법 얘기하면은 장기선 충당금이에요. 장기선 충당금. 그러면 장기선 계획을 세우죠. 여기 그죠? 여기는 수선 계획을 세워요. 수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쪽에서는 공동대 관리법 거기는 관리처가 소유자한테 거뒀잖아요. 여기는 누구한테 거느냐? 여기는 동그라미 3번. 거기 구분 소유자한테
징수에서 관리는 계속 계속된다. 동그라미 2부 보죠. 2부 보니까 관리단이 적었죠. 관리단이 이번에 수선정림을 누구한테 건다고요? 소유자한테 건대요. 군소유자한테. 왜 법을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묶어놓지, 그죠? 군소유자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치는 똑같죠? 공동대 갈바 이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올라가서 821쪽 올라가서 1번, 동그라미 1번. 관리비하고 같이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구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은 누가 부담했죠? 거기는 사업자가 부담했죠. 여기는 분양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미분양은. 그래야 되겠죠? 저쪽에서는 사업자가 부담했잖아요. 미분양할 때. 여기는 분양자가 부담하죠. 분양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분양 한 사람이 부담하죠. 미분양이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이 돈은 명의를 따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체로 되어 있죠. 돈 섞이면 안 되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누가 돈 내는 거예요? 소유자가 내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여기 점유자. 여기 점유자라는 것은 주의하세요. 자, 소유자가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 점유권 있다, 없다? 민법에서 소유자 점유권 있죠. 완벽한 물권인데 왜 점유권이 있겠어요? 있죠. 세든 사람도 목적 내에서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점유자는 오직 세든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 빠져요. 이 법에서 점유자는 세든 사람만 얘기한다. 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리비 낼 때 세든 사람이 관리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선정리금도 같이 냈단 말이죠. 그럼 반환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그래서 지급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그죠?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체 맞죠? 오케이. 다음 6번 거래법입니다. 채권은 특별 승계에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 몇 명이 살고 있었죠? 12명이죠? 12명인데 1,200만 원짜리 공사했어요. 1,200만 원짜리. 그럼 한 사람당 얼마 부담합니까? 100만 원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A가 말이요 100만 원 안 내고 B한테 팔고 날아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때는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한테? B한테 100만 원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거기 승계 행사할 수 있다. 100만 원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B는 뭔 소리야 A한테 받으라고 대항 못해요. 항변 못합니다. 자기가 받아가셔야 돼요. 돈 내놓고. 그 규정이에요. 이해하셨죠? 대의사항권. 여기도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대의사항권 중요합니다. 전혀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이게 팔았으면 대지문도 같이 팔리죠? 일치하는데 이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있어요. 규약을 맺거나 따로 팔아볼 수 있어요. 땅은 땅대로 팔아볼 수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 보냐면 거기 822조 위에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달리 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달리 정하면 대지는 대지대로 전유분은 전유분 따로 팔아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처분금지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시설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됐고요. 예, 여보세요. 관리인.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죠. 지작년에도 여기.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 데다. 자, 먼저 관리단. 자, 구분소유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구분소유자? 얼른 보세요. 9명이죠? 관리단 둔다, 안 둔다?
관리단 둔다, 안 둔다? 둔다. 둡니다. 당연히 둡니다. 당연히 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는 겁니다. 근데 A하고 B인데 A가 B를 보니까 물이 안 맞아. 물 안 맞는다는 의미를 아세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카바레 가니까 물이 안 맞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 관리단 거보다 소속 안 할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들어가야 돼요. 강제로. 그럼 관리단 되는 거예요. 9명이라도. 그 대신 제 밑에 관리인. 관리인은 몇 명 이상 할 때? 10 이상. 이때는 관리인 둔다 안 둔다? 이때는 또 안 둬도 되는 거예요. 10명 이상이잖아요. 9명이잖아요, 현재. 거꾸로 자꾸 이게. 자, 보세요. 그 일부러 이거 그림 그려서 한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 관리단 둔다 안 둔다? 관리단 둔다 안 둔다? 둬야 되죠. 둬야 됩니다. 둬야 된다면 강제로 둬야 되는데 관리인은 안 뒀어. 왜?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 둬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계세요.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났어요. 몇 명 이상일 때? 10명 이상일 때,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관리단에서 만약에 900만 원 빚이 있다 그러면은 관리단 빚은 안 되잖아요. 그럼 개별적으로 부담해요. 지분에 따라서 부담해야 됩니다. 개인들이, 구분소유자가. 그것이 바로 거기 괄호 2번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 책임이 나오죠. 그겁니다. 개별 부담합니다. 관리단에서 못 갚으면 개별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 823쪽 가운데 밑에 2번 관리단의 채무 나오죠. 구분소유자 책임. 자,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이 나온 거 2번 제 밑에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다. 일 필요가 없다. 요게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기는 얼마? 2년 범위. 이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관리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관리인은 어디서 뽑거나 자른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이나 해임하는데 다만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넘어가서. 근데 올라가서 동그래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무능력 하면은 개인도 자를 수 있어요. 개인도 관리인을 자를 수 있다. 어디에 해가지고? 법원에 청구해서. 그리고 전유분이 50개 이상 만다. 구분소유자가 50개라는 뜻이에요. 호실이 50개라는 뜻이에요. 50개 이상 관리인을 신고해야 돼요. 구분소유자 50명 이상이니까.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그게? 시장, 소관청이라고 했죠? 소관청에 신고하는데 며칠 내? 30일 내. 그렇게 하시면 돼요. 30일 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많이 나왔어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많이 나왔습니다. 마치 소장하는 것처럼. 특별히 기억에 전유 부분이에요? 공유 부분이에요? 공유 부분이죠. 등등해서 꼭 알아놓으셔야 돼, 이거. 소장하는 거 비슷해요. 됐고. 제일 위에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뭐다?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시험제 많이 나왔어요. 사업보고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한테 보고한다. 이것도 나왔고 이번에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사무집행의 분담금 나오죠? 그것도 보고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 회계감사. 이건 새로 생겼는데 150개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만 깨끗해야 하고 3분의 2 이상이 안 받기로 했으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26조 위에 50개 이상 150개 미만은 원래 안 받아도 괜찮아요. 826조 위에 50개 이상 150개 미만은 안 받아도 괜찮은데 얼마가 요구할 때 5분의 이상 요구할 때 받아야 돼요. 됐고. 관리위원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동그라미 2번 관리위원회 기능. 관리위원회는 이 법도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됐고. 관리인의 임기는 올라가서 2년 범위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2년 범위 계약 정하는데, 근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뽑을까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을까요? 826조 제일 밑에. 826조 제일 밑에.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826 제일 밑에. 구분 소유자 중에서 뽑습니다. 구분 소유자여야 돼요, 관리위원회는. 아까 관리인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됐고. 규약. 규약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일 밑에, 보강 열람. 828조 밑에.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한 자 중 1인이 보관해야 된다. 1인이 보관합니다. 밑에 나오죠? 괄호4 또는 1번. 나머지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829쪽 위에 정기관리단 집회.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소집 절차. 며칠 전에 소집합니까? 일주일 전. 알고 제일 밑바닥. 얼마가 동의하면 절차 거치지 않습니까? 전원동의 이런 거 다 아세요. 제일 밑에. 전원동의 하면은 소집 절차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저도 다 됐는데.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면 결의. 830조. 요즘처럼 온라인이면은 서면으로 결의한단 말이죠. 또는 온라인으로 결의하면은 어떻게 한다?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걸 본다. 거기 동그라미 기억나오죠? 5분의 4 나오죠? 5분의 4, 5분의 4. 만나지 않아도 5분의 4. 도장 찍거나 온라인 해가지고 결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관리단 집회가 문제가 많다. 그때는 결의 취소서.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나온 적 있어요? 안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있은 날부터 1년. 꼭 외워놓으세요. 결의 취소서.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재건축이 멸시죠? 복구. 재건축은 말이죠. 결의할 때, 여기 결의는 도정법상 결의하고 달라요. 결의할 때는 얼마? 가운데 5분의 4 꼭 외우세요. 5분의 4. 도정법하고 달라요, 이건. 그냥 정비구역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5분의 4입니다. 매도 청구. 중요하죠. 매도 청구 중요합니다. 마지막인데, 즉, 결의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 있죠? 찬성하지 않은 친구에 대해서 소집한 자가 너 어떡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촉구할 때 삼성 전자폰이다 아니면 구두다 아니면 서면이다. 제일 밑에 832쪽 제일 밑에 촉구할 때 너 어떡할 거야? 서면 촉구합니다. 몇 개월 시간 줍니까? 2개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했다. 제일 바닥 시험지 나왔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참가한 겁니까? 거부한 겁니까? 거부한 걸 본다.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참가하지 않는 거다.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올라가서 그럼 어떡하냐? 다시 2개월. 다시 2개월 내 이제 정식으로 매수 청구 들어갑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시가로 매수 청구합니다. 시가로 매수 청구합니다. 그런데 요거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구분소유자한테 대지 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 사용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 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 사용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대지 사용권을 따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죠. 이걸 샀어요. 언제 샀다? 언제 이 땅만 샀어요, 친구가? 재건축을 한다면 그러니까 투기하려고 산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아파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뭘 준다? 돈으로 시가 준단 말이에요. 시가 주고 끝내버린 거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매도 청구. 그래서 이제 여기 B가 거부했어요. 마지막입니다. 거부했습니다. 거부. B가 거부했는데 그럼 이 친구는 뭐 받고 쫓겨났을까요? 시가 받고 쫓겨났겠죠. 그래서 나가서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착수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 2년이 지나도록 착수를 안 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자기만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뭐다 거기? 6개월 내에 이거 다시 내가 사겠어 할 수 있어요. 이거 쫓겨난 걸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이때 그동안 가격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죠. 다시 자기가 살 때는 자기 집인데 더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봐주려고 얼마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거기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의 상당금, 옛날 돈 받은 거 있죠? 옛날 돈 받은 금액 정도, 이자물로 붙이겠지만 그 정도 주고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몇 년 내에 안 하니까? 2년 내에 안 하니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서 나를 쫓아내냐. 이해하셨죠?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참,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봅시다. 뭘 보냐면, 급하니까 했는데, 저기, 조정위원회. 835쪽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여기는 835쪽. 시공구도 아니고, 국토교통부도 아니고, 어디에 둔다? 오직 시도면, 시도. 시도만 둡니다. 시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 심의사항이 있죠? 참고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사항. 그 다음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 836쪽 밑에 조정 신청받으면 지시 없이 상대방 통지하고 통지받으면 며칠 내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지해준다? 7일. 그 다음에 며칠 내에 끝내느냐? 60일 내에 끝내고 연장 올라가서 연장. 한 차례 얼마 연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조정서를 양쪽에 보이면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입니다. 양쪽에 제시받은 며칠 내에 예스냐 노냐를 통보해 줘야 된다고요? 14일 내에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정이 됐다. 어떤 여력을 주느냐? 밑에 괄호사의 동그라미 2번. 괄호사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판상 하입니까? 그냥 합의입니까? 그냥 합의가 된 걸 봐요. 재판상 하의가 아니라 합의다.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가 한 문제를 끝까지 해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데서 거의 나와요. 특별히 관리단 관리인 있죠? 그거 좀 잘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강의를 끝내고요. 이제 7월 달에 1차 학기 가면 문제풀이 강의를 또 하게 되겠네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